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6장에서 여러가지 조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SQL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러한 일종의 내용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이 SQL 프로그래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언어 정도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좀 하셨다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아니니까 약간의 문법만 다른 부분이고요. 만약에 설사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지 않으셨더라도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문제도 많이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같이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하도록 하죠. 인도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요? 여튼 아무튼 한번 보도록 합니다. SQL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한번 보죠. 자, SQL 프로그래밍이란 무엇인가 라고 나오는데, 자, SQL에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분기, 흐름 제어, 반복 등의 기능이 있다. 자, 우리 이미 본 바 있어요. 분기는 if else 구문을 봤고요. 흐름 제어하는 것도 역시 if else나 case문 이런 거. 그리고 반복문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while이나 iterator 이런 leave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stored procedure. 자, stored가 뭐예요? 저장된 procedure. 함수하고 유사한 개념인데요. 자, stored procedure의 작성 형식.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이 강의를 다 듣고 공부하시고 이제 진짜 전산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시게 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루게 되시면요. 그 자체 내에서, 회사 자체 내에서 만들어 놓은 이러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딱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들이 호출을 하잖아요. 호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begin, end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맞습니까? 요 사이에 내용이 딱 시작이 돼요. call 해서 이렇게 stored procedure 이름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함수 혹은 자바에서는 메서드 이런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냐면 한번 반복되는 내용들 많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더하기 기능이다. 빼기 기능이다. 혹은 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나이를, 그 컬럼에서 연도를, 출생연월을 이제 읽어와서 그것을 이제 더하기를 해서, 빼기를 해서 현재로 만 몇 살이다. 이런 것처럼 구할 수 있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한번 딱 정의해 놓고 계속 콜이라는 이 키워드로 우리가 계속 호출을 하면 그 내용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 좀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stored procedur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죠. 여기에 델러메타라고 있죠. 그죠? 델러메타는요, 딴 게 아니고요. 델러메타는 이 구분자를 나타내는 건데, 델러메타는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어떠한 SQL문을 시작을 하면, 자, 우리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끝냈죠. 그죠? 세미콜론으로 끝냈는데, 요거부터 시작할 때는 begin과 end 사이에서는 요걸로 끝내지 말고 이 달러가 오면 끝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러가 오는 데까지는 여기에서 이거를 써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리고 나서 델레메타를 이렇게 바꾸고 여기서 델레메타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여기 다시 텔레메타를 돌리고 있죠. 예. 이번에 이제 요거 안까지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요거를 사용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만드는 형식은 create table과 동일하게 create procedure 하고요. 그리고 procedure, stored procedure 이름을 하고 얘가 펑션과 유사하기 때문에 함수와 유사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거 나중에 펑션을 또 따로 배우는데요. 이 펑션에다가 우리가 매개변수 값, 인자 값을 넣어서 넣어서 여기서 받아와서 프로그래밍에서 처리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항상 SQL 프로그래밍이 들어갈 때는 begin이 시작이고요. 그리고 나서 end가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여러분들이 변수도 선언하고 쿼리문도 넣고 등등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예. 일단 요런 게 stored procedure다. 그러면 이 stored procedure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흐름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예요. 그죠? if, else, and if 구문인데 if는 만약에 뭐뭐라면 이런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if, else, and i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조건에 따라서 분기하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불 표현식, 불은 뭐죠? 요렇게 되어 있는 불린 값, 이런 형태인데요. 얘는 참이면 1, 아니면 폴스면 0을 리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무조건 참이 나와야 1이 나와야 이 SQL 문장들을 실행한다는 거예요. if, then 실행 문장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게 거짓이다. 거짓이면 else 하고 이렇게 요 문장이 실행이 되는 거죠. 얘가 거짓이면 else가 실행이 되고 얘가 참이면 이걸 실행하고 바로 end if로 넘어가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명령을 실행한 결과 한 문장 이상 처리할 때는 begin, end문으로 묶어야 하는데 실행할 문장이 한 문장 뿐이더라도 습관적으로 begin, end문으로 묶는 것이 좋다.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게 stored procedure, 즉 SQL 프로그래밍 안에 들어가 있다면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begin하고 end를 써주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if, else 구문도 있고요. 또 아울러 if하고 또 다른 조건을 내가 또 넣고 싶어.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if하고 불표현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en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실행할 SQL 프로그래밍 SQL 코드를 넣고요. 이것도 아니고 학점 같은 경우 이렇죠. 그죠? 그래서 else 하고 if 이렇게 바로 또 해서 여기다가 불표현식이 들어오고 then을 해주고요. then을 하고 또 역시 SQL 코드를 점점점점점점 이래 하고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어요. 나열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분기가 사실상 일어난다라고 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else를 하고 점점점 여기에다가 SQL 코드 또 넣고 그 다음에 and if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다중분기가 다중분기로 나눠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자, 요거는 딱 50% 이거 아니면 이거 그죠?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요게 바로 if, else, and if 구문이고요. 이거는 if, else if, then, else if, else, and if 구문이죠. 아시겠죠? 요거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장 한번 볼까요?
자, if, else if 나왔는데 불표현식이 거짓이면서 이후에 어떠한 작업도 처리하지 않는다면 else 이하 구문을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자, drop procedure. 이거는 drop table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if proc이라는 프로시저 명이 있다면, 뭡니까? 드랍 해라. 이 뜻이죠. 그죠? 그 다음에, 델레메타 해서, 여기다가 구분자를 줬고요. 그 다음에, create procedure 해서, if proc, 여기에, 자, 요렇게 갈로 열고 갈로 닫고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declare는 무엇을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1으로, int 타입으로, 이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set은 우리가 해봐서 아시다시피 저장하는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바1에다가 100을 이렇게 대입을 한 상태죠. 요까지 실행이 됐다면. 그죠? 그러고 나서 if 바1이 100이면 그죠? 100이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select 해서 100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고 else 100이 아니라면 101이나 99나 마이너스 10이나 등등 여러가지 값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select 해서 100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end if 하고 자 여기다가 달라 해가지고 역시 델레메타를 끝냈고 다시 델레메타를 원상 복귀를 시킨 거죠. 구분자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call 해서 if proc이라고 하면 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을 하면 여기 begin부터 시작해서 end까지 되어 있는 이 내용을 쭉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바가 200이면 아니면 select해서 가져와도 됩니다. 그 값이 200이면 자 뭐 200 여기에서는 else 구문만 실행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요게 바로 아주 간단한 if else 구문을 이렇게 stored procedure로 만들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불표현식에 따라서 이거는 100 아니면 얘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냥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if, else, and i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 번호가 만 1번인 직원의 입사일이 5년이 넘었는지 확인을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자, 프로시저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if proc 2 해서 자, use employees라는 employees 테이블 DB를 이용하네요. 그죠? 그리고 델레미터를 줬고요. 그리고 create procedure 이렇게 if proc 2를 줬고요. 변수 3개 선언했어요. hire date는 아시다시피 입사 일자죠. 그리고 core date 자, 오늘 날짜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days 이거는 근무한 일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select를 합니다. select 해서 hire date into hire date 이게 뭐냐면 select를 여기서 했는데 이 hire date라는 컬럼이 있잖아요. 그죠? 그 컬럼을 어디다가 변수 여기 hire date가 어디 갔나요? into hire date를 대입을 하는데 여기에 그렇죠. 여기 있네요. hire date 여기다가 이제 변수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입을 하는데 그 누굴 대입하느냐? 만 1번이라는 4번을 직원번호를 들고 있는 사람 거를 이제 입사 일자를 이쪽으로 이제 등록을 했죠. 이쪽으로 저장을 했죠. 그죠? 그리고 나서 set codate를 codate를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할 건데 어떤 걸 할 거냐? current date 현재 날짜죠. 그죠? 혹은 뭐 여러분들 그때 앞에서 봤다시피 sysday, sysdate하고, 그리고 또 뭐 있죠? codate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것들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날짜를 가져오는 함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죠. 여튼, 아무튼 간에, 여기에는 현재 날짜가 들어간 거고요. 왜냐? 5년이 넘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얘가 입사한 날짜로부터, 현재 날짜로부터 입사한 날짜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set days에는
데이트 디프, 우리 배웠죠, 그죠? 날짜 함수. 그래서 현재 날짜에서 이 날짜를 입사 날짜를 뺍니다. 그러면 이건 1단위로 나오죠, 그죠? 데이트 디프니까 month diff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if 해서 days 여기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1년 단위인 365로 나눠서 얘가 5 이상이 되면 그럼 입사일이 5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select해서 concat 문자 연결함수래요, 그죠? 입사한 지 며칠이고 그리고 지났습니다, 축하합니다 라고 나올 거고, 만약에 아니라면 입사한 지 며칠밖에 안 되었네요 라고 열심히 일하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라는 알리아스로 이렇게 띄웠네요. 맞나요? 그래서 실행 결과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나오겠죠, 그죠? 자, 여튼 요런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조금 내용이 길었죠, 그죠? 앞에 거에 비해서. 이렇게도 충분히 변수 선언, select 쿼리문, 그리고 변수 저장문, 여기에 if, else, and if 구문까지 다 합쳐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이게 하나의 프로시저가 돼서 우리가 입사 날짜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펑션 같은 경우는 이 매개 변수를 줘서 이렇게 우리가 얻어와도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이용한 입사 날짜를 좀 계산하는 그러한 뭐죠? SQL 프로그래밍을 한 거네요. 맞나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될 게 보죠. 이것도 케이스문 우리 이거 봤어요, 그죠? 봤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이것도 SQL 프로그래밍 안에서 많이 쓰입니다. 뭐 다중분기를 if문으로 작성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요렇게 해서 이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역시 델레메타 줬고, 이건 if 플러스 3으로 지정을 했고요. declare에서 두 개를 선언을 했는데, 자, set 포인트에다가 점수를 77점이라고 저장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얘가 학점을 주기 위해서 자 90점 이상이면 set A 해서 크레디트 여기에다가 캐릭터 타입으로 한 개짜리잖아요. 1바이트에다가 A를 줬고, 80점 이상이면 B를 줄 거고, 얘는 그러면 여기에도 참관하고 여기에도 참관하고 여기에 비로소 참관했을 때 set 크레디트 이렇게 돼서 C가 들어가죠. 맞나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밑에 있는 이 구문은 실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점수 77점이고 그 다음에 학점이 바로 이 분기에 의해서 C로 나온 거죠. 하지만 이러한 구문을 if, else if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케이스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if문을 케이스문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요렇게 똑같아요, 그죠? 델레메타 이렇게 줬고 케이스 프락 이렇게 줬어요. 똑같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케이스하고 when하고 then이 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else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자 case when then else가 구문인데 case and까지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거는 어떤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그래서 포인트가 90점 이상인 경우 그때는 크레디트를 A로 저장해라, B로 저장해라, C로 저장해라. 그러면 여기 걸렀다가 여기 들렀다가 여기 들렀다가 밑에는 실행하지 않고 바로 end case로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취득 점수가 또 나올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렇게 학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형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 정형화, 즉 소위 말해서 정형화 그리고 표준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정해져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정해져 있는 데이터의 경우, 예를 들면 학점이 있고요, 그죠? 이건 A뿔에서 또 F까지 있으니까 정해져 있고, 또 방향, 동서남북 이런 방향 같은 경우도 딱 정해져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서남북도 있고, 뭐 여튼 이렇게 딱 정해진 것들은 우리가 남자 여자도 남녀도 정해져 있죠. 남녀 이렇게 있고 이런 부분도 정해져 있고,
맞죠? 그리고 뭐 어린이, 어른, 뭐 노인, 뭐 이런 것들도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케이스문을 이용을 해도 되죠. 그런데 세상에 현업에 가시면요, 이렇게 케이스문으로 이렇게 다 할 수 없는 데이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if else 구문을 if else if else 구문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얘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if 구문은 모든 if 구문은 케이스문으로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케이스문은 if문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f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다 있고요. 케이스도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자바라는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나 자바하고 C하고 이런 데에서는 스위치문을 쓰죠. 스위치문. 스위치문이 곧 케이스문하고 똑같거든요. 그렇게 뭐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죠. if문하고 케이스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자, 케이스문으로 SQL 프로그래밍을 구현한대요. 한번 보죠. 구매액에 따라서 고객의 등급을 분류하는데, 자, 보니까 이렇게, 자, 제일 많이 했으니까 최우수 고객. 그리고 이거는 뭐 1500 이상이면 최우수 고객이겠네요. 그리고 얘는 1000 이상이면 우수 고객. 얘는 일반 고객. 한 번이라도 구매하면 그죠? 일반 고객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 5명은 구매 내역이 없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등록만 해놓고 뭐죠? 한 번도 사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판매자 입장에서는 유령 고객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SQLDB 우리 그때 초기화하는 코드 다시 한번 만들었던 그 내용을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쿼리 창을 열어서요 한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먼저 뭡니까? 구매액이 높은 순으로 정렬을 한다. 너무나 잘 알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기 때문에 select에서 user id하고 sum하고 price하고 amount를 곱해버리면 구매액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sum을 했기 때문에 그룹 바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user id로 이렇게 그룹 바이를 했고, order by sum에서 내림차순으로 했으니까 제일 많이 구매한 사람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결과가. 그 다음에 회원의 이름을 넣어서 출력을 하고 싶어. 근데 이 by TBL에는 회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죠. 유저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뭡니까? 유저 TBL에는 회원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조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자 by TBL과 유저 TBL을 엮어서 요 아이디가 같은 것끼리 해서 그룹 바이 해서 하면 요렇게 유저 아이디 출력했고 U에 유저 네임 그죠? 요렇게 해서 출력을 했어요. 그러면 박수홍이가 제일 많이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얘가 뭐 강호동 뭐 이렇게 나왔네요. 맞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했던 내용, 조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행동 모두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inner join이 아니라 이거는 right outer join이나 left outer join, 즉 외부 join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죠. 그래서 자 이거는 by TBL에 대해서 끌은 게 아니라 right outer join을 했기 때문에 user TBL 거를 다 끌었네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쭉 이렇게 나왔어요. 맞나요? 유저 아이디는 당연히 by TBL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넣을 값이고 이것도 넣을 값이죠. 얘가 구매 내역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구매 테이블에서 회원 테이블로 변경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어떻게 하나 보죠. 자, 먼저 u.user.id 유저 TBL에서 끌고 온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u.username 하면 이것도 역시 유저 TBL에서 끌고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by TBL B하고 right out join해서 하니까 얘는 U에 있는 거를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유저 TBL이 기준이 되니까, 그죠? 유저 TBL의 내용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 다 나오겠죠? 맞나요? 이렇게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역시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한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면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해보면 되죠. 그리고 나서 총 구매액에 따라서 고객 분류를 하는데, 자, 케이스문을 썼네요. 그래서 when 총 구매액이 1500 이상이 되면, 그죠? 1500 이상이 되면 최우수, 1000 이상이 되면 우수, 1이면 일반,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름만 있다. 그러면 얘는 유령 고객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요렇게 케이스 엔드문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 쿼리문을 만들면 케이스해서 여기다가 보면 되죠. 이렇게 해서 inner join, 자, 봅니다. 유저 테이블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에는 유저 아이디가 다 존재하니까 유저 아이디는 다 나올 것이며, 아울러 유저 네임 나오고요. 그리고 sum price 해서 총 구매액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케이스에서 sum 해서 더하고, 이렇게 더했던 이 값이 150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최우수 고객, 아니면 뭐 우수, 그 다음 일반, 그 다음 유령,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결과를 우리는 알리아스로 고객 등급으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라이트 아우트 조인해서 외부 조인해서 유저 TBL 내용은 다 끌고요. 맞나요? 자, 그렇게 해서 그룹 바이 치고 유저네임별로 치고, 그죠? 그러면 누가 최우수 고객이고 누가 우수 고객이고 누가 일반인지 아니면 누가 유령 고객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 요까지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같이 우리가 요까지 일단은 이론적으로 하나 끊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호출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도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까지 일단 이론적인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우리가 실습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